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 덕후는 지난주부터 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음식 문화죠. 당연히 세계 문명의 발상지부터 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명이 퍼져나가는 속도에 맞춰 술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곡물과 과실의 다양성만큼이나 세상의 술도 다양해진 거죠. 우리는 서양 술에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위스키, 와인, 맥주 등 그 근원은 유럽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모두 유럽을 대표하는 술들이죠. 우리는 동양 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술을 제외하면 같은 아시아에 사는 우리 이웃나라의 민족의 전통술에 대해 모르는 편입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이웃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할 겁니다.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수록 우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어엿한 술 덕후와 함께하는 적당 덕후, 세계의 술문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탁태희님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탁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야기 브라질의 까이피리냐와 이탈리아 그라빠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역시 거기에 탁PD님이 직접 그 현지에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함께 들으니까 조금 더 술에 대한 생생한 느낌? 지금 우리가 그 술을 직접 마시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렴풋하게나마 술의 맛과 향기와 정체, 저는 심지어 어제 그라빠와 까이피리냐의 병모습까지 좀 눈에 그려졌어요. 탁PD님이 워낙 설명을 탁월하게 해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느 지역의 술로 여행을 떠나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네팔로 먼저 가보시죠. 뭐. 네팔. 네, 친숙한 네팔. 탁PD님과 네팔과의 인연이 제법 깊지 않습니까? 깊죠. 네, 제가 네팔을 처음 갔던 게 지금도 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K본부의 영상 앨범 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요, 탁PD님은 그동안 그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힘들고 빡센 것만 골라 하신 겁니까? 그런 것만 시키대요. 일단 여행 프로그램 PD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회사 돈으로 출장비로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람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렇죠. 끊임없는 네. 이동, 끊임없는 촬영. 남들이 밥 먹고 있을 때 다음 촬영 장소를 어레인지해야 되고 다음 인터뷰 스케줄도 확인해야 되고 또 숙소에 돌아와서는 스케줄 확인하면서 뭐 항공기, 기차, 버스 티켓, 렌터카 등등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만 하게 되면 그나마 행복한 편이고. 네. 뭐 이제 갑자기 갑질하는 뭐 여배우가 있다거나. 출연자 중에 그렇게 골치 아픈 괴로운 사람이 있었나 보죠?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아이고. 저희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외주 PD들 사이에서. 네. 부모님 말씀 정말 안 들으면 되는 직업이 연예인이고 네. 연예인보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되는 직업이 외주 PD라고. 아, 물론 뭐 그 정말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훨씬 근데, 많죠. 당연히 이상한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그 멘탈을 추스르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뭐 조연출이 PD님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저 내일 집에 갈래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촬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메라 감독도 그럴 수 있죠. 카메라 감독이 탁 PD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야, 너 찍을 줄 알잖아. 나 비행기표랑 여권 주라. 나 내일 가야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스를 안 잠그고 왔네? 심지어는 뭐 출연자가 뭐 정말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탁 PD 이건 정말 아니잖아. 탁 PD는 왜 이렇게 마음을 못 되겠어? 막 이러면서 네. 뭐 간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오신 걸로 제가 잘 뭐 편집해서 해볼게요. 세상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말 괴로운 일이긴 한데. 근데 네. PD가 네. 여러분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제가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집에 가죠. 그럼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말은 방송사 스테이션의 사장님들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PD는 정말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PD는 현장에서 정말 되게 만들어야 하는 직업이고 생각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리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그 사리를 세계 네. 각지에서 술로 푸셨군요. 그것도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정말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분은 네. 못되게 군 분들이었죠. 아, 심지어 복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주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아하. 거기에 이제 부하 뇌동하는 아하. 약간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원래 인간은 네. 가장 강력한 권력에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촬영만 끝내봐라. 네. 이 촬영만 제대로 하면 나의 승리다. 네.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까지는 정말 제가 이제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나서 네. 촬영이 끝나자마자 단톡방을 하나 따로 팠죠. 음. 모든 그 크루가 들어와 있는데 네. 그분들만 없는 단톡방을 현지에서 하나 판 다음에 생각보다 약간 소심한 복수인데? 아니요. 네. 바로 그날 저희는 한인 식당에 갈비 먹으러 갔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빼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잖아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물론 이제 이거를 저희 회고록으로 네. 출간하는 건 아직 남아 있죠. 아직 그때 그분의 만행을 제가 네. A4지 7장 반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아직도 어느 책에도 안 썼거든요, 제가. 네. 네. 나중에 그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뭐 실명은 제가 돈 많이 벌면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실명도 공개하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명예훼손인데 사실 적시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참 그러니까요. 사실을 적시했는데 네. 명예훼손이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시원하게 한번 까고. 네. 그냥 그러지 마시고 탁대리님 그 좋은 술, 우리 술 좋은 거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좀 발을 푸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팔을 제가 2006년에 이제 영상 앨범산 만들려고 갔었고 산 네. 영상 앨범 산은 주로 산을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해가 2006년이었고 네. 그 해 8월에 제가 히말라야를 가죠. 히말라야. 네. 하필이면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설마 에베레스트를 가진 아니요. 않으셨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고 겨우 칸첸 중가 정도?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가는 거는 뭐 네. 보통 뭐 한 3,500에서 5,000 사이 뭐 이제 이런 데 가는 거죠. 3,500에서 5,000이라고 하니까 되게 그쵸. 히말라야에서는 그냥 평균 해발 고들 텐데 아마 그렇죠. 그 정도가. 근데 보통 고산병은 2,700 넘으면 보통 오기 시작하잖아요. 3,000 넘으면 네네. 거의 뭐 그때부터는 시작된다고. 시작이 되죠. 예.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고산. 근데 고산병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을 쉴 수는 있어요. 숨을 네. 쉴 수는 있는데 아무리 쉬어도 안 시원해. 네. 제가 흔히 드는 비유인데 콧구멍에 커다란 코딱지가 있어. 근데 손을 대면 될수록 이게 안으로 들어가.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군필자들은 이해하실 텐데 방독면 쓰고 숨 쉬는 느낌. 방독면 쓰고 멸공의 횃불 그렇죠.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구보. 네. 구보하면서 멸공의 횃불 완전군장 구보하면서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 네네네. 진짜 그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때 그래서 회사도 이 프로그램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2006년에. 그때 외주 지금도 제작사가 만들고 있는 그 네. 제작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를 8월 달에 히말라야 가서 그걸 찍어 오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8월에 히말라야가 좀 우기죠. 우기. 네. 산에 우기면 위험하지 않나요? 산사태도 일어나고 길도 없어지고? 방송 PD 입장에서 좀 위험해져도 괜찮아. 근데 찍을 게 없어. 사람들도 없고. 그것도 그렇고 산을 찍으면 항상 이제 구름만 껴 있고. 이게 뭐 인왕산인지 네. 마차푸차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구름이 껴 있고. 네네네. 보통 해외 나가면 이건 누가 봐도 이국적인. 그럼요. 이건 누가 봐도 그게 중요하죠. 몽블랑. 이건 누가 봐도 그거 찍으러 안데스. 가는 건데. 그런데 이거 북한산인가? 그렇죠. 이거 뭐 보호리들이 안 보이니까. 청계산인가? 네. 그냥 길만 보이죠. 길만. 그렇죠. 저 구름 거치면 성남 시내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길은 뭐 어디서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풀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풀 있고 뭐 길 있네, 뭐 자갈 있고 이런 느낌. 그래서 네팔 가서 고생하시면서 고생과 슬픔을 달래려고 술을 드신 거예요? 우기 때는 정말 매일매일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3박 14일 동안 산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비를 14번 맞는 거예요, 그냥. 히말라야 우기 때 비 많이 오나요? 많이 오고요. 네.
그러니까 네팔의 계절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 없고 네.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산이 인기 있는 시즌이 건기예요. 9월 정도 되면 이제 비가 좀 잦아들고 네.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은 한 4월까지. 4월 돼도 이제 흐린 날이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긴 뭐하고 좀 헤이즈라고 하는 그런 음. 약간 뿌연 그런 안개 같은 게 네. 끼기 시작하고 이제 5월부터 비가 옵니다. 아하. 해가 좀 강해지면 북반구에서는 네. 인도양에 있는 바닷물을 데우겠죠. 그렇겠죠. 그럼 인도양에 있는 바닷물들이 이제 증기로 변해가지고 그 네. 증기를 무럭무럭 피어 올리면 얘네들이 이제 대륙을 향해서 흘러 그렇죠. 갈 거 아닙니까? 네. 흘러 가다가 히말라야 만나. 벽에 부딪히죠. 히말라야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이제 식는 거죠. 음. 그럼 그 구름이 이제 그 비를 다 그 산지에다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몬순이 만든 기후가 다 히말라야에 비를 잔뜩 뿌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정확해요. 아침 되면 일단 봉우리가 보입니다. 내가 이런 데 있었어? 네. 대박. 오. 근데 벌써 딱 9시 되면은 저쪽에서 이제 출근하는 구름들이 보여요. 아, 구름이 참 네. 정직하구나. 꾸역꾸역 그래가지고 10시 되면 벌써 안 보여요. 아이고. 비 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비 내리다가 한 5시쯤 되면 잠깐 멈춰요. 음. 저녁은 먹으라는 거지. 아,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밤새 오고. 밤도 밤새 오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롯지들이 다 양철 지붕이잖아요. 네. 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콩 볶는 소리 들으면서 ASMR. 아침에 일어나면 네. 또 반복됩니다. 내가 이런 데 그렇군요.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정확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제가 그 고자 들어가는 그 비싼 등산 의류 아, 고레텍스요? 고레텍스. 네, 고레텍스. 고레텍스. 그것도 없었고 네. 고레텍스보다 좀 한 2등급 낮은 네. 뭐 그때는 뭐 이미 절판된 거니까 하이포라 뭐 이런 거 있었어. 와, 옛날 사람 하이포라. 진짜 옛날 사람이다. 하이포라. 네. 그런 자켓 입고.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사실 뭐 고레텍스가 아니라 뭐 공룡 텍스 와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게 그렇죠. 그거 비 한두 시간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매대안이나 네. 목덜미 같은 데를 완벽하게 실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넘게 그거 주창 맞으면 다 그냥 그 안에 속옷까지 다 젖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서는 이제 숙소에 뭐 한 음. 오후 4시 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아우, 지쳐. 말만 들어도 지쳐요. 그러면은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일단 방에 가서 일단 벗습니다. 네. 벗는 이유는 뭐 이제 젖은 옷을 벗기 위함도 있지만 네. 검사를 해야 돼요. 아, 거머리. 거머리 혹시 어디 있지 않은가? 산거머리. 네. 이게 산거머리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의외로 잘 몰라요. 산후에 거머리가 있어 왔는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요. 얘네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군요. 히말라야 거머리를 보면은 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나라 거머리 애들이랑 좀 다른가요? 일단 애들이 그 기술이 한 2계통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풀 위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네. 아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애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많잖아요. 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애들은 그 거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피 빨기 전까지는 되게 가늘고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온 몸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풀 끝에서 휙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하나만 걸리라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하필 걸리면 인간이면은 너무 땡큐야. 그리고 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애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진동 같은 걸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느껴진다. 떨어져. 목덜미나 이런 데 떨어지면 째수 하는 그렇죠. 거고 땅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면은 인생 아직 아니죠. 거생이구나. 거머리생이니까. 그것도 아니 뭐 근데 세컨 찬스는 있죠. 다시 나무를 찾아 다시 뭐, 올라가자. 그렇죠. 근데 밟힐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 거머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냥이네요. 그래서 대열의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그럼 이제 거머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행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길도 모르면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싹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마른 옷을 그래도 좀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 펴져 있는 곳은 딱 한 곳이거든요. 식당. 그렇죠. 롯지의 식당. 네네. 거기 이제 난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빨래줄들이 쫙쫙 있어요. 거기 이제 젖은 의류들 갖다가 말려놓고 그렇죠. 등산화도 그 안에 그 깔치한 거 빼가지고 그 난로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놓고 그래야 그쵸. 아침 됐을 때 좀 그나마. 그나마 물기가 좀 그나마. 없어지거든. 근데 그럼 다 어쨌든 반복이긴 한데 음.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진짜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절로 술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옆에서 우리 가이드가 가이드는 네팔인이겠죠? 네팔인인데 한국말을 무지하게 잘해요. 오. 네팔어가 일단 한국말이랑 어순이
흡사해요. 그렇군요. 네. 네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다른 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한 3배 속도로 배우고. 그럼 우리도 네팔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탁피디도 네팔어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염소뼈 수프, 염소뼈국, 염소뼈 국 그렇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염소곰탕, 네, 네, 염소 곰카레. 염소곰카레,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걸 영어로 하려면은 네. 뭐 스튜 오브, 뭐 고트, 본 오브 네, 뭐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네팔어로 하면은 커시꺼 허띠꺼 숲. 그러니까 잠깐 약간 긴데 천천히. 커시가 염소거든요. 커시꺼 뼈, 꺼가 의의 의. 염소 커시꺼. 의. 그러니까 우리 말에 니꺼 내꺼 그러니까 커시꺼. 꺼시꺼, 허띠꺼. 허띠꺼, 허띠가 뼈예요. 허띠, 수프. 커시꺼, 허띠, 습. 커시꺼 허띠꺼 숲. 염소의 뼈에 염소의 국물. 뼈의 국. 염소의 네. 뼈의 국물. 그러네. 우리말은 진짜 똑같네요. 네. 그렇군요. 이 꼬맹이는 태희 아들이야. 그럼 테이꺼. 예, 그러니까 요 초라 태희꺼. 요초라가 이 아이. 이 아이, 이 남자아이, 요 초라 태희꺼. 저도 좀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탁피디님도 아이가 없습니다. 네. 대신 저희가 아이같이 살고 있죠. 반성하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네. 비디님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네. 보니까 커피야. 커피. 네, 커피인데 이만한 이렇게 양철잔 큰 거에 네네네. 담겨가지고 이거 커피가 있네. 그러면서 딱 입으로 가져가는데 이 좋은 냄새. 약간 그 아이리시 커피 같은 거였군요. 커피로 끝나지 않는. 커피에 좀 뭘 네. 많이 탔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게 있으면 갖다 댔을 때 눈이 약간 이렇게 시큰해지잖아. 그렇죠. 그 알코올 증기 같은 것 예, 때문에. 기화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고 마셔봤더니 정말 그 훈기가 네. 그 목은 이색의 시중에 그 양반이 저 소주 드시고 네. 하도 기뻐가지고 읊은 그 시가 있거든요. 네.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강흡반배 훈지골. 강읍반배 훈지골. 강하게 반잔을 흡하니 뼈 그 훈기가 뼈에 미친다. 뼈까지 뼈에 닿았다. 미친다. 그때 저는 그 강흡반배 훈지골이었어요. 체감하셨군요. 체감했어요. 야, 흔히 얘기하는 체화하는 순간. 네. 그렇군요. 아이리시 커피도 그런 거잖아요. 커피에다가 이제 위스키 섞어서.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그걸 얽힌 이야기가 브라질이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일랜드랑 브라질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연락선이 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춥고 막 이렇게 떨리고 하니까 브라질에서 아일랜드로 왔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승객들을 위해서 어떤 펍의 그 바텐더가 커피에다가 뜨거운 커피에다가 아이리시 위스키를 넣어서 몸 좀 녹여라. 몸 좀 녹여라라고 해줬다. 커피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제가 먹은 게 무스탕 커피였어요. 무스탕. 네. 그걸 부르는 이름이 무스탕 커피. 그 네팔에서 그걸 무스탕 커피라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커피고 커피에 네네. 정확히 뭐가 들어간 겁니까? 커피에 버터와 버터. 설탕과 럭시가 술이군요. 네네네. 그게 네팔 전통주. 그리고 버터도 그냥 버터가 아니라 야크 버터. 야크 버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냥이나 네. 염소 버터, 치즈를 잘 안 드셔보셨는데 네네. 기가 막힙니다. 그럼요. 엄청濃厚하죠. 젖소보다 훨씬 향과 그 네네네. 기가 막혀요. 한번 네. 맛들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고산 지역에는 아무래도 뭐 버펄로나 이런 애들이 그냥 일반 소가 올라오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야크를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야크와 일반 소의 혼종도 키워요.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그 노새 같은 거죠. 아하. 말이랑 당나귀랑 이렇게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그게 노새잖아요. 예, 노새는 후세가 없어서 노새. 네네. 네. 후새를 낳지 말고 후세가 없어서 노새. 노새. 네. 그렇군요. 노새는, 네, 알겠습니다. 저 야크와 일반 소도 이제 그런 자손을 낳는데 걔를 좁교라고 합니다. 좁교. 좁교. 네. 좁교요? 네. 그 네팔어인가요? 네팔어. 네. 좁교. 산스크리트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어쨌든 있겠- 그래서 네. 그 커피를 이제 그 야크의 버터 그리고 럭시라는 그쪽 동네 소주예요. 그 동네 증류주. 네팔 증류주. 네팔 증류주. 원재료는 뭔가요? 원재료가 이제 부족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가장 그 많이 쓰는 건 쌀. 쌀, 역시 쌀. 그리고 산 쪽으로 가면은 수수. 수수. 네. 어쨌건 곡물주군요. 그렇죠.
네팔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이 가시면은 정말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자연이 너무 좋고 네. 사람들이 너무 좋고 네. 문화 중에서 우리의 어떤 옛 문화랑 맥이 닿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돌려먹는 거요? 술잔 돌리는 거? 술잔을 돌리지는 않는데 네. 일단 우리의 막걸리 그리고 우리의 네. 소주에 해당하는 그 술이 딱 있어요. 그거 저기 항아리에 놓고 네. 잔을 돌리든지 아니면 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그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합니다. 아 네팔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네팔에는 개인 빨대를 쓸 수 있게 맥주잔 같은 거에다가 그 발효된 곡물을 아예 담아 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문화는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빨아 마시는 술이 나타나려면 좀 격오지가 많아요. 아하. 왜냐하면 술을 처음부터 물을 넣어가지고 담으면 네.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째로 운반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체 발효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아리 안에 최소한의 물로 발효를 시킨 수수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재료, 밑재료 같은 것만 네. 있고 수수랑 쌀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항아리들은 어디든지 운반이 용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잔치가 있을 때 네. 여기는 이제 그런 술 만들기도 되게 빈궁한 그런 벽촌이야. 그럼 아랫마을 가서 그 항아리 하나를 그렇죠. 사오는 거지.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운데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항아리에 가장 붙어 앉아 있는 사람이 거기다 물을 계속 부어줘요. 먹을 때는. 그러니까 좀 미지근한 물이나 더운 물 같으면 더 잘 우러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물을 붓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긴 빨대를 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마시는 거를 그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 이제 라오하이라고 하는데 라오하이. 네, 라오하이. 이 라오스에서는 분명히 그 라오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롱에다가 기저귀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엔 또 이렇게 볼펜 꼭지 같은 거 달려 있고 그런 빨대를 한 3개 정도 꽂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 뻗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빨아 먹는 거죠. 그렇군요. 뭐 네팔에도 그런 비슷한 술이 있어요. 뚱바라는 술이 있는데. 뚱바. 네, 뚱바는 이제 보통 수수로 많이 하고.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락시 같은 거는 전통 소주 말씀하셨고 네네. 뚱바는 약간 막걸리 느낌이 드네요. 막걸리 느낌인데 고체 발효한 즉석 막걸리죠. 고체 발효한 즉석 막걸리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최소한도로 놓고 그 발효를 한 거예요. 보통 이건 이제 주방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단지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술을 떠내기 전에 술 지기미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술은 퍼내지 않았어. 술이 분리가 안 된 그런 어떤 곡물 그 자체의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뚱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뚱바 주세요 그러면은 네. 나무로 된 그런 500cc 맥주 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맞아요. 쪼끼라고 부르는 네, 조거. 네. 그냥 저그죠, 저그. 네. 네. 저그에다가 네. 그 곡물을 푹 퍼가지고 빨대를 하나 그쵸, 꽂아서 그쵸. 더운 물이랑 같이 줍니다. 아, 제가 네팔에서 그거 먹었던 거를 동남아에서 돌려 먹었던 거랑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개인마다 맞아요. 하나씩 주는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 꽂아주는 빨대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익숙하신 분들은 좀 옛날 분이긴 해요. 이거 뭐죠? 우리 집 옥상 위에 있던 건데. 옥상이요? 안테나. 아, 진짜? 안테나 때를 옛날 TV 안테나를. 안테나 때를 네. 중간에서 이렇게 꺾을 네네. 때 한 번 꺾고 반대로 꺾고 네. 꺾고 이렇게 반대로 계속 이렇게 부러지죠? 하면 부러지면 그 절단면이 어떻게 돼요? 필터처럼 납작해지죠. 있죠. 납작해지죠. 네. 그걸 꽂아서 주면 곡물 알갱이는 안 들어오는 걸려지는구나. 거지. 필터. 그래서 이제 더운 물을 주면 내가 알아서 더운 물을 붓고 쭉쭉 빨아 먹고 또 더운 물 붓고 쭉쭉 빨아 먹고 기어서 나가고. 근데 뚱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뚱바가 진짜 위험한 술이에요. 아, 그 도수가 높습니까? 도수가 꽤 돼요. 그렇구나. 네, 도수가 그 더운 물 부으면 아마 이제 점점 도수는 낮아질 텐데 이제 점점 우리가 빨아 먹으니까. 근데 처음에 첫 물은 물이 막걸리보다 좀 셌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도 내외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안전처리에서 한 2-3잔 정도는 마셨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취기가 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 더운 물이잖아. 그러니까 느낌만 봐서는 술 같지가 않으니까 네. 그냥 차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비 맞고 왔으니까 뭐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맞아요. 네. 진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엄청나게 씹힙니다. 꼭 쭉쭉 빨아 마셔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기어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옛날에는 좀 술을 잘 먹었어서 지금 잘 안 먹는데 네. 그렇군요. 럭시 다시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무스탕 커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네.
뚱바가 있고 네팔 술에는 네. 가장 대표적인 네팔 술의 종류. 뚱바는 이제 지금처럼 그 고체 발효한 그 곡식 가지고 네. 더운 물 부어서 먹는 약간 즉석 막걸리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막걸리를 똑 닮은 술이 이제 장이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장. 장. 네. 음. 그 장은 마찬가지로 뭐 쌀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수수로 하죠. 네. 제가 또 네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탁 PD님이 네팔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2부에서 네네. 계속 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다쿠 OBS 라디오. 저희가 1부에서 네팔 전통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탁 PD님이 네팔과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얘기까지 하다 말았어요. 네네. 근데 청취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탁 PD님이 네팔과 너무 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혹시 네팔로 이주를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네팔 분한테 입양이 돼서. 지금 탁 PD님이 어엿한 중년이신데 네네. 네팔로 입양이 되셨다고요? 네네네.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취재 갔다가 네, 거기 그 여자분들만 있는 마을이어가지고 신기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가 여자들만 네. 있다고 하는 거는 네네. 네팔에서 네. 이거 밀리터리 매니아들면 바로 감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 용병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가 집에 있으면 되게 좀 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아요. 아 네팔은 그런 문화가 강하군요. 문화가 그래요. 약간 좀 약간 마초 문화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척박하니까. 척박하고 뭐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집을 나서서 돈을 뭔가 벌어야 외지에서 돈 벌어오는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음. 거고 그 중에 한 직업이 그 유명한 이제 네팔 용병이었던 용병이죠. 것이고 구르카 용병. 네, 그리고 이제 뭐 구르카 용병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데 음. 그거 이외에도 뭐 해외 노동자로 많이 갑니다. 뭐 중동의 그렇군요. 건설 노동자로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뭐 로얄 구르카도 뭐 로얄 구르카는 이제 영국으로 가지만 인도로 가는 구르카도 있고. 그렇죠. 인도 구르카는 네. 실제 중국과의 전투에서도 네네네. 자주 동원되는 특수부대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같은 경우에도 다 구르카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요새는 구르카 용병이 또 그렇게 그 PMC로 많이들 활약하시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좀 안타까운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용병으로도 일부 구르카 출신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네네네. 그들은 아마 그 정도 전투력이면 이제 로얄 구르카 출신이 아닐까 싶은데 영국군 구르카. 여튼 그래서 그 구르카에서도 가장 핵심을 담당하는 네. 부족이 한 5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구룽, 라이, 림부, 따망, 머거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이분은 네. 원래는 그 5부족 아니면은 구르카를 안 쳐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5부족이 우리랑 얼굴이 좀 비슷한 민족들이에요. 그 구르카 중에서도 그분들이 약간 그 구르카의 진골성골 느낌. 원래는 그들을 일컬어서 그 고르카라고 했어요. 고르카. 네, 그게 이제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그 부족들의 어떤 집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주, 뭐 광주, 뭐 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고르카가. 구르카가 부족 이름인 거예요? 지명 고르카는 이름인. 부족 연합체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지명이기도 해요. 그 안나푸르나 쪽이 고르카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렇죠. 동네가 안나푸르나면. 네네네.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거길 쳐들어갔다가 네. 워낙 큰 코를 다치는 바람에 그랬죠.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샤 왕조. 그래서 그 샤 왕조가 나중에 네팔을 천하통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샤 왕조와 화친을 맺고 우리 그 연대급 규모로 와가지고 좀 같이 싸우자. 야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금년을 많이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셔. 그게 이제 로얄 된 구르카의 거죠. 시작이고 네. 그 어쨌든 로얄 구르카의 주축을 담당하는 구룽족이 이제 접니다. 네? 탁변이 구릉족이라고요? 아, 제가 이제 구룽족 집안에 구릉족에 입양이 됐기 되셨군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네팔 이름은 저요 람찬의 구룽 꼬렌. 꼬렌이 한국인가요? 네네네. 람찬의 구릉. 그렇습니다. 네. 람찬에는 무슨 뜻이에요? 구룽 안에도 이제 몇 파가 있는 거죠. 그 네. 중에 무슨 뭐 이렇게 문성공파 네네. 뭐 그런 식이군요. 저희 아버지 쪽이 이제 람찬이 구룽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오해해 주실 수 실제로 법적으로 입양되신 건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정말 진지한 가족의 연을 맺으신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룽족 같은 경우에는 술을 다 수수로 빚죠. 왜냐하면 산지에 사는 민족이니까. 저는 일단 네팔에 쌀농사가 된다는 것도 되게 지금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네팔은요, 그냥 통삼겹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통삼겹? 네팔 생겨 먹은 게 네. 통삼겹이다.
그러니까 통삼겹 중에 좀 이렇게 길게 썰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네. 길게 썰은 거. 그럼 그 통삼겹의 윗부분은 하얗고 네. 그 중간 부분은 좀 핑크핑크하고 네. 아랫부분으로 가면 살코기잖아요. 네. 딱 그거. 그러니까 엄청 산악지대와 그래서 그 하얀 그 삼겹살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히말라야. 그 다음에 그 핑크핑크한 그 중간 부분 거기가 구릉 지역, 구릉 지역. 그러니까 그 여기서 구릉은 우리말의 구릉이고. 구릉. 네. 예, 예. 그래서 구릉이라고는 해도 한 2,000m대. 아이고. 네. 그런 데가 이제 카트만두예요. 역시 히말라야. 네, 네. 그런 카트만두고 그 다음에 살코기 부분으로 내려오면은 떠라이 평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평야지대가 펼쳐집니다. 평야가 있긴 있군요. 여기서는 쌀에 삼기작이 가능합니다. 오. 쌀 엄청 많이 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 평원 지역과 그 다음에 그 구릉 지역 네. 그쪽은 쌀을 가지고 술을 많이 담그고 아예 산 쪽으로 가면은 쌀을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수가 각광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수를 거의 안 먹지만 네. 우리도 예전에 수수 많이 먹었었죠. 우리도 원래 쌀 키우기 전부터 수수와 기장을 먼저 키웠어요. 그렇죠. 기장 수수가 먼저 있었고 네. 수수가 애들이 잘 자라니까. 그렇죠. 북한 지역에서는 수수로 술을 굉장히 많이 담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사실 증류주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고량주죠. 왜냐하면 고량이라는 게 중국어로 수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까오량.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이 3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지정된 네. 86-가호. 요게 문배술이고요. 네. 문배술은 수수로 만드는 소주입니다. 아, 문배주가 네. 수수 소주. 이게 평양술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원래 그 평양에서 넘어오신 집안에서 이씨 집안에서 이제 만드는 술이었고, 그래서 이 수수를 가지고 조누룩으로 당화를 시켜서 네, 발효를 알겠습니다. 시키면 우리 네. 술에 대한 딥한 얘기를 다시 저희가 또 다음 돌아가겠습니다. 주부터니까 다시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럭시 설명하기 무지 힘드네. 그래서 평야 지역 가면은 쌀창과 그 쌀창을 끓인 쌀 럭시가 있고, 네. 산 쪽으로 가면은 수수 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수 창을 가지고 증류해서 만든 수수 럭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럭시라는 것도 뭐 쌀로 만든 거, 수수로 만든 거 다 증류를 했으면 럭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럭시라는 이름은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아랍에서 증류 기술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네. 그것을 아랍 사람들이 땀이란 뜻에서 네. 아락이라고 그렇죠. 불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발음은 이게 혀가 좀 아락 이렇게 좀 그쵸. 휴로 끝나요. 네. 아락. 예, 목구멍을 긁어야 돼.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로는 스웨트 또는 콘덴세이션 이 2가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땀 또는 응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락이라는 명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증류주 이름의 어떤 어원이 되죠. 이 럭시도 마찬가지로 아락의 일종이다. 아락이라는 명칭이 들어오면서 아가 탈락하고 럭시 뒤에 이제 이가 붙으면서 럭시라는 이름이 된 거죠. 이런 비슷한 술 이름은 터키에도 있죠. 락기.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락에서 아가 탈락을 하고 락만 남은 상태에서 그렇군요. 락기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놀라운 역시 술이라는 게 어느 특정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공통된 문화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스탕 커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무스탕 커피는 산에서 좀 더 몸을 빨리 덮일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좀 더 보충할 수 있게 네. 커피에다가 지방도 좀 넣고, 그러니까 버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맛이 좀 진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설탕을 듬뿍 넣고, 그렇죠. 그리고 럭시를 넣어서 이제 몸이 좀 금방 더워지게 만든 거고, 사람들은 어디 가면 어디 가든지 다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베네수엘라에 가면은 그 커피 많이 키우는 데 가면은 네. 깔렌타디또라는 게 있습니다. 까레타디또 뭘까요? 깔렌타디또가 우리 공태희 PD님 스페인어도 좀 하시니까 까렌타는 사실 깔렌타 깔리엔타 그렇죠. 따뜻한 건데 깔렌타디또 하니까 이제 애칭이고 뭔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이 아침에 거기 이제 우리야 뭐 커피 술 넣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그 온돌 문화가 옛날부터 네네네. 발달했지만 거기 이제 베네수엘라에 보면 이제 커피 제일 잘 되고 이런 데는 그 고원지대죠. 안데스로 올라가기 직전에 네. 완전 안데스 그 산지가 되기 전에 그래도 이제 고원인 그런 서늘한 지대니까. 1000m에서 뭐 한 1100m 여기에 그 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래에 그 열대우리 뭐 셀바 이런데 살던 양반들 올라오면 죽을 것 같죠. 춥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지. 뭐 집에 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일하러 가기 전에 몸을 좀 덮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는 흔하니까 네네. 커피에다가
커피에다가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사탕수수 액을 가지고 만드는 그 아구아르디엔테라는 술이 있어요. 일종의 건농주였네요. 네. 아구아르디엔테 네. 또는 미체라고 부르는 술인데 그렇군요. 그거를 그 커피에다 타서 마시는 거죠. 네. 금방 그 돌맷돌로 갈아가지고 로스팅해가지고 내린 베네수엘라 커피에다가 거칠겠다. 맛은 굉장히. 독일 가면은 음. 축제 때마다 또 안 빠지는 거예요. 약간 추운 계절에 축제하면은 꼭 그 축제장에 뭐죠? 슈납스 카페 슈냅스. 파는 데 있습니다. 슈납스 카페. 슈납스 그쵸. 카페는 맞아요. 커피에다 슈납스 넣어서. 슈납스는 이제 그 지역의 네. 과실 증류주죠. 네. 그걸 커피에다 넣어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스탕 커피, 뭐 음. 깔렌타띠또, 뭐 슈납스 카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우리도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도 소주에다가 커피 타서 안동 커피, 안동 커피즈 나와야지. 안동 커피 소주 안동 커피. 이런 거나 나올 만한데 그러게요. 커피에 럭시를 탄 걸로 계기가 시작되셨고요. 네네네. 네. 아, 이야기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다시 네. 그럼 남미로 또 가서. 또 남미로 가나요? 네네네. 네. 그 우리가 지금 김치나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네. 좀뭐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네.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 한 나라밖에 없어서 많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뭐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비즈니스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그럼요. 결국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자신의 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주장하는 거 이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사실은 그 보드카 그러면 다들 러시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란드에서 더 먼저 만들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한 설이 있어요. 그게 폴란드에서만 유력한 설 아닙니까? 러시아에서는 유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이게 분쟁이 몇 번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러시아 걸로 굳어진 다음에 좀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타피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럭시 얘기는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끝났군요. 네네. 네, 럭시는 공식적으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남미로 가셨잖아요. 네네네. 네, 남미에다가 다시 또 지금 러시아로 오신 거군요. 폴란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명칭 가지고 이제 분쟁 나는 얘기를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드카도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이름 가지고 분쟁이 있었군요. 분쟁이 폴란드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네네. 언젠지는 잘 모르겠고 꽤 오래됐다. 꽤 됐다. 네. 남미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분쟁 중에 하나가 네. 이 피스코 논쟁입니다. 피스코. 피스코. 네. 피스코는 어디 술이죠? 페루? 피스코는 페루의 술로 지금 거의 굳혀졌는데 네. 칠레 사람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 칠레는 그 페루 땅도 뺏어가더니 그렇게 술까지 뺏어가려고 너무하네 칠레 사람들. 그래서 우리께 일단 훨씬 더 낫고 심지어 만들기도 우리가 더 먼저 만들었어. 우리 거야. 뭐 이제 이런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네. 페루 사람들은 이제 콧방귀도 안 뀌죠. 페루 사람들 말을 찬찬히 들어보면 페루 사람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도 그냥 피스코 하니까 페루 술 아닌가라고 막 네네네. 떠오르는 걸 보니까 네네. 칠레는 그냥 와인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칠레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스코 자체가 와인을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원주민의 술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네. 네. 그 포도 재배 자체가 유럽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근데 포도가 잘 되려면 토양이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까 페루의 그 해안에 면한 그 태평양에 면한 해안 쪽에 네. 이런 그 보통 거기 보면은 이제 남극에서부터 이렇게 한류가 올라오잖아요. 네네. 훔보트 해류라고 하는데 네. 한류를 옆에 낀 대륙의 해안 쪽에 네. 사막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풍이 그쪽으로 불어오다가 그렇군요. 한류 쪽에서 이제 식으면서 비를 바다에 뿌려. 그런 다음에 습기가 없는 바람만 줄창 불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막이 있다. 사막이 발달을 해요. 물은 잘 빠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사막 주변으로 비도 좀 오면서 물 빠짐도 좋은 그런 지역도 또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페루에 가시면 이제 이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카 주변에 그 사막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포도 농사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카에 정착한 스페인 그 정복자들이 네. 야 여기 이거 토지를 보니까 이거 포도 기가 막히겠는데 해가지고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포도를 재배했으니까 다음 스텝은 와인을 만들자. 그렇죠. 와인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성도 시키고 그쵸. 하려면. 근데 여기에는 큰 나무가 없네. 그 나무도 수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무통이 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네. 나무가 없으니까 이 나무통을 또 수입하는 것도 큰 일이고. 그 옛날 그리스 로마처럼 토기에다가 그쵸. 보니까 둘러보니까 저쪽에 그 원주민 2명이 이 토기를 나무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어깨에다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야, 거기 일로 와봐. 야, 네. 그거 뭐야 그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너희 뭐야라고 잘못 듣고 비스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스코의 원조. 이 사람들이 어원이 됐다? 피스쿠 원주민이었거든. 아, 이 부족의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비스쿠 했더니 그 통 이름이 피스코야? 약간 캥거루네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피스쿠. 이 토기의 이름이 피스코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토기를 피스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에다가 이제 와인을 저장을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저장되던 와인을 가지고 유럽식의 그런 증류를 해서 알람빅 증류기를 또 가지고 간 거죠. 아, 참. 그래서 거기에서 증류를 해가지고 이제 증류주를 만든 게 이제 토기의 이름을 따서 피스코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피스코 어떤 맛입니까? 피스코는 그라빠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스코 중에서도 브랜디 느낌보다는 그라빠 느낌이 더 강한가요? 그라빠 느낌이 강하죠. 그렇군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네. 음, 그라빠에 필적할 만한 그런 아주 화려한 향기를 자랑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피스코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니트로 먹기보다는 네. 칵테일로 많이 즐깁니다. 이것도 뭐 까이피리냐 같은 특별한 네. 레시피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쿠바에 쿠바 리브레가 있고 네. 브라질에 까이피리냐가 있다면 네. 페루에는 피스코 사워가 있다. 피스코 사워. 네. 야, 제가 그건 못 마셔봤네요. 이 피스코 사워가 페루를 아주 대표하는 칵테일이고 참고로 집에서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피스코도 있고 나머지 재료도 다 있기 때문이죠. 재료와 레시피를 빨리 설명해 주세요. 근데 아직 네. 집에 저 페루 사람이 안 와가지고 네, 자꾸 이러시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탁피디님 집 주소 공개합니다. 찾아가라고. 내가 그 집에 페루 사람이 오면 꼭 만들어줄 텐데 피스코샤. 집에 칠레 사람이 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칠레 분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튼 그래서 이 페루식 피스코 사워 만드는 법은 당연히 네. 이 좋은 그 피스코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 피스코와 함께 계란이 필요해요. 계란. 네. 흰자 노른자 다 필요합니까? 흰자, 흰자만. 계란 흰자, 음. 그리고 얼음과 설탕, 음. 그리고 라임이 필요하죠. 얼음, 설탕, 네. 라임. 라임 없으면 레몬으로 대체해도 얼음, 되고. 설탕, 라임이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까이피리냐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비슷한데 계란 흰자가 되게 계란 흰자가 독특하네요. 들어가죠. 설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머랭을 치나요? 요거를 쉐이커로 만드는 법도 있는데 네. 쉐이커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술이 필요하고 쉐이킹을 아주 격렬하게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블렌더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는 믹서기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렌더 쓰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보다는 믹서에다 하는 게 믹서가 더 편합니까? 그냥 호쾌하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믹서기에다가 네. 피스코 뭐 이제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피스코 뭐 1온스. 근데 저는 간 좀 센 걸 좋아하니까 1.5온스. 그러면 이제 소주잔을 한 잔 꽉 채워서 소주잔 한 잔.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몬 주스. 그러니까 이제 즙을 짜가지고 네네. 레몬 뭐 그 기호에 따라 뭐 다른데 한 반 개 정도, 레몬으로 한 반 개 정도, 라임으로 하면은 뭐 한 개. 그러니까 레몬이나 내지- 라임 짜기 귀찮은 네네. 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라임 주스나 레몬 주스 사도 괜찮죠? 근데 맛이 좀 달라요. 그 아쉬워 좀. 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음. 요새는 그 스키저 기계들 집에 어지간하면 있으니까 그렇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묻고 또 닦고 버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귀찮잖아요. 맛을 뭐 그 정도 맛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 그냥 그 레몬 그 스트레치라고 하나요? 그 저기 그 노란 병에 담긴 거. 네, 레몬 주스. 예, 그냥 쭉쭉 짜가지고 쓰는 거 뭐 그거 써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란을 계란을. 톡 깨가지고 네. 노른자는 이렇게 왜 그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노른자만 싹 남잖아요. 그 그냥 잘하세요? 버리고. 저 꽤 합니다. 오, 저도 좀 네네, 하는데. 네네. 그래서 네. 노른자는 뭐 나중에 뭐 그것만 남겨놨다가 그걸 가지고 뭐 에그타르트를 만드시든지. 집에서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아니 나는 모두 노른자 한번 남겨서 집에서 간장 계란밥 드시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원래 에그타르트의 시작이 그거예요. 예, 그렇긴 한데. 포르투갈 그 리스본의 수도원에서 예, 맞죠. 수도승들의 옷을 그 풀 먹일 때 네, 계란 흰자만 흰자를 쓰다가 썼거든요. 예, 예. 노른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거 가지고 뭐 할까? 예, 예. 에그타르트 뭐 그래 나온 건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아는데 네네네. 집에서 에그타르트 네, 예. 아니, 뭐, 감사하고요. 계란찜을 해서 드셔도 되고. 네, 여튼 뭐 네. 그렇게 하시고 네. 흰자만 흰자만 그 믹서기에다 이제 넣어주시고. 같이. 네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설탕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넉넉하게 들어가야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아빠 스푼 한 최소한 한 2스푼 이상. 음. 예. 그러고서 이제 얼음 넣고 닫고 그다음에 이제 신나게. 아, 얼음이랑 같이 가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 아,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믹서기로 예, 신나게 그, 갈아주시면 네. 안에 이제 그 아주 부드러운 거품을 인 그런 그 색깔은 언뜻 보면 약간 오렌지 주스 비슷하기도 하고 그럴 수 뭐 이제 있겠죠. 그런 약간 노란 네. 밝은 노란 빛을 띤 칵테일이 되죠. 음. 요거를 이제 잔에 붓고
원래는 요 위에다가 네. 그 앙고스투라 비터라는 거를 좀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려 그건 줍니다. 대체 뭡니까? 앙고스트라 비트? 앙고스투라 비터. 비터. 네. 비터니까 일단 쓴 것 같아. 네. 이게 원래 이제 약으로 쓰려고 만든 일종의 그 엑기스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남미의 아마존 지역을 탐험을 하면서 네. 아마존에 있는 엄청난 그 처음 보는 식물에 놀랐고 네. 그 식물 중에 가장 돈이 됐던 것들이 뭐냐면은 인삼? 해열제들이에요. 해열제들. 해열제.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수밖에 없었는데 죽는 게 딴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죽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반에 열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때 그 열만 내려주면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열을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이 민간요법으로 쓰던 그게 앙고스트라 비터인가요? 앙고스투라 나무도 그 역할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기나나무죠. 기나나무. 기나나무에서 추출한 게 키닌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키닌의 성분이 들어가는 네. 병사들이 키닌을 죽어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레몬즙을 넣고 라임즙을 넣고 설탕 넣고 탄산수 섞어가지고 먹을만하게 해준 게 토닉워터. 그리고 앙고스투라 나무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앙고스투라 나무 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원래는 약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네. 그게 아주 독특한 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피스코 사워를 만들 때 거기다가 마지막 장식으로 가운데 거품 가운데다가 앙고스투라 비터를 2방울 정도 탁 떨어뜨려 주면은 코로 가져갈 때 일단 코에 그 앙고스투라 비터의 냄새부터 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상이 안 되니까 잘 그려지진 않네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난다.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데려갈까요? 그럼 뭐 저 추첨으로 한 분 정도 이렇게 초대권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남미의 3대 칵테일 쿠바 리브레와 함께 그렇죠? 큐반 리브레, 그래서 쿠바 리브레. 네네. 근데 쿠바 리브레도 이름도 참 멋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맛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모히또도 훌륭한 소리고. 그 저한테는 그 남미의 3대 칵테일 그러면 이제 저마다 또 다른데 뭐 다이끼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쵸. 모히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뭐 3대 칵테일이라 그러면은 바닐라 빈을 듬뿍 넣은 쿠바 리브레. 그냥 쿠바 리브레 말고 제대로 바닐라 빈이 들어간 쿠바 리브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탁피디님이 진짜 이국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우리 보통 사람 입맛과는 아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근데 하지만 까이피리냐는 저는 아까 그 납득이 됐어요. 맛이 완벽하게 그려졌어. 까이피리냐 그리고 피스코 사워. 이게 피스코 사워 둘 다 안 먹었지만 제가 꼽는 남미 3대 칵테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럭시 얘기하다가 보드카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다음 주는 드디어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아닙니까? 네네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8월을 중순도 아니지 초순이죠. 초순에 녹음하고 있고요. 미리 추석을 맞은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술과 관련해서요. 우리 술과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한 해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름 넘기면서 서로 이제 모여서 너는 왜 결혼 못하니 아이 없니 돈 취직 안 하니 뭐 이런 걸로 큰아버지 머리 많이 빠지셨는데요 뭐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그 자리에 그 좋은 술이 있으면 서로의 마음에 좀 더 쉽게 가서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이왕이면 우리 술로 이번 추석은 추천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추석은요. 사실은 이제 이 술을 원래 청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술 뒷면에 딱 봐서 이제 식품 유형 청주라고 써 있으면 우리식 방법으로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일본식 청주 개념이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식 청주는 그 뒷부분에 식품 유형 약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뒷면에 라벨지에 약주라고 써 있는 걸 사면 그게 우리식 청주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좋은 정보입니다. 그 약주 중에서도 그래서 그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선 시대 때 사대부들이 드시던 굉장히 고급주의 그 청주 맛을 보시기 위해서는 삼양주급의 약주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라벨지 그렇게 써있네요. 삼양주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즘 뭐 우리 술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다 판매를 하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더 종류도 많고 쉬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라서 브랜드명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검색하지 삼양주 급의 약주. 그래서 가장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좋아하던 그런 형태의 술을 찾기 위해서는 삼양주이면서
순곡주이면서 약주인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삼양주는 라벨이 안 붙어도 순곡주나 약주는 뒤에 라벨이 붙어 있죠. 확인해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일단 식품 유형은 이제 약주로만 분류가 될 거고. 아무튼 그걸 근데 삼양주는 대체로 다 순곡주이기 때문에 삼양주를 찾으면 다른 그런 어떤 부재료가 들어간 게 잘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삼양주, 약주를 찾으시면 가장 우리 조선 사람들이 꿈꿨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먹고 싶어했던 그렇군요. 그런 술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술들은 우리가 일반 마트나 네. 전통 시장에서도 충분히 파는 것들이겠죠? 일반 마트에 아쉽게도 없습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진 않군요. 그러면 네네. 이제 역시 인터넷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류 판매 우리 전통주는 되잖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삼양주, 순곡주, 네, 약주. 삼양주, 약주까지만 찾으셔도 왜냐하면 삼양주급이 되면 삼양주는 이제 3번 담았다는 거거든요. 발효를 3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굉장히 그 꽃향기나 과일 향기 같은 게 풍겨요. 일단 말만 딱 들어도 굉장히 흔히 와인에서 흔히 말하는 때루아가 아주 네네. 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거기에다가 뭐 무슨 뭐 오미자니 뭐 다른 뭐 과일이 이런 걸 넣을 필요가 다양을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가향 재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삼양주들은 다 순곡주고, 네. 그래서 삼양주와 약주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우리 술을 본격적으로 때니까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특집으로 우리술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우리술 익스프레스는 탁피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운 일요일 밤 되세요.